데이터 분석 입문 9주차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구간 추정의 모습,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것, 또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것, 모비율,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에 대한 그런 구간 추정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그 시기에 유도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복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했던 것과 달리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한 이후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중간 테이크홈 형태의 시험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11주차부터는 통계적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모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뽑은 것의 평균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럴 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오차 아니겠어요? 오차. 그러니까 뮤 마이너스 x 바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원래 구하고자 하는 뮤 참값 마이너스 우리가 추정하는 것 x 바 그 차이가 오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오차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오차 한계를 어떤 D라고 하는 한계 차이 그 디퍼런스 그 D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몇 개를 뽑아야 되는가, 표본을 몇 개를 뽑아서 해야지만이 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모평균에 있어서의 표본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모비율 추정에 있어서의 표본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또한 예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뮤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표본 크기의 문제입니다. 신뢰 수준 1-알파, 즉 100의 1-알파 퍼센트라고 해보세요. 알파가 0.05면 얼마가 돼요? 95%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뮤,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x바를 넘겨보면 이렇게 되죠. 뮤 마이너스 x바는 작거나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랬을 때 즉 뮤를 x바로 짐작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오차가 최대 한계가 어떻게 돼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죠. z값 x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즉 플러스 마이너스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뮤를 x바로 짐작했을 때, 추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의 최대치 한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오차한계 D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D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려면 표본 N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 중간의 식에 Z 2분의 알파 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나 같다, D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오차한계가. 그럼 양쪽을 제곱해보면 뭐예요? 제수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부등호 D의 제곱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N하고 D의 제곱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우측에 N은 크거나 같다 D의 제곱분의 제수의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할 때 시그마 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시그마 제곱에 대해 예측되는 값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조그만 표본을 예비적으로 해가지고 얻어진 뽑은 것의 분산 S제곱으로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그 주제를 이제 비율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모비율 P입니다. 에서는 P는 이랬죠. P바 또는 P hat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 작거나 같다 P 크거나 같다 P 작거나 같다 P hat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 이렇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모비율을 P hat으로 추정했을 때 그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Z값의 루트 n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한계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오차의 한계가 뭐가 되게 D보다 작거나 같게 하려면 표본 크기 N이 몇 개가 필요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P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우리가 얻어지기 전까지는 PS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듈 P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는 이제 P 스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Z값 루트 n분의 P 스타 1 마이너스 P 스타가 허용 오차 D보다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려면 N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양쪽을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최소의 제곱 곱하기 P 스타 1 마이너스 P 스타 나누기 N 부등호 D의 제곱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N하고 D의 제곱을 맞바꾸면 바로 우측 N은 크거나 같다 P 스타 1 마이너스 P 스타 곱하기 제세제곱 나누기 D의 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P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라요.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보통 P 스타하고 1 마이너스 P 스타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것이 더해서 1이 됐을 때 곱해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두 값이 같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P 스타를 0.5로 두어서 표본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위의 식이 n이 크거나 같다 P 스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제세제곱 나누기 D의 제곱 형태로 계산돼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표본 크기 n을 결정하는 문제 오차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평균일 때하고 비율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D보다 D를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표본 크기 n을 어떻게 결정하면 되느냐. 그래서 비율에 관한 추정에서는 그 나와 있듯이 그 Z값 루트 P 스타 1 마이너스 P 스타 나누기 n이 D를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그거를 풀면은 n이 바로 P 스타 1 마이너스 P 스타의 제세제곱 나누기 D의 제곱이 되고 P 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P 스타 대신에 2분의 1, 0.5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요. P가 0.5고요. 그리고 n이 1000인 경우는요. 오차한계 D가 0.031쯤 나옵니다. 평균에 대한 추정도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D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양쪽 제곱을 하면 n이 그렇게 이제 제세 제곱 시그마 제곱 나누기 D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죠. 이럴 때 시그마가 만약에 40이다. 오차한계를 2.48 정도 잡으면 n값이 1000 정도 이래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는 모집단이 유한계 정해져 있는 모집단의 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유한 모집단을 이용을 합니다. 그럴 때 오차 한계는요. 오차 한계는 이 스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오차 한계 2에다 곱하기 루트 n-1분의 대문자 n-스몰 n입니다. 다시 이 스타는 수정된 오차 한계고요. 유한 모집단에서 는 2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오차 한계를 말하고요. 곱하기 루트에서 대문자 n은 모집단의 개수를 말하고요. 스몰 n은 표본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써야 정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실질적
외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4-10에 있는 문제고요. 모듈 즉 P 추정에 있어서의 표본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지지율을 알아보려고 해요. 새로운 법안을 국민들이 지지하는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가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해요. 이때 그 모집단의 지지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차 한계가 얼마라고요? 0.03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즉 3%포인트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신뢰 계수는 0.95라고 한다는 건 95%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때 적절한 표본 크기는 얼마로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유도된 식을 보면 n이 크거나 같다 p 스타 1-p 스타 가로 열고 제세제곱 나누기 d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p 값이 얼마예요?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뭘 이용하라 그래서 0.5 곱하기 0.5 곱하기 제세제곱은 1.96의 제곱이죠. d는 0.03의 제곱이죠. 해보면 1067.1이 나옵니다.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에 1068명을 조사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식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루트 n분의 자 다시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p 스타 가로 열고 1-p 스타가 작거나 같다 0.03 이걸 풀어도 되죠. 그 식을 풀면은 여러분들 나와 있는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p 스타 대신에 0.5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z값 대신에 1.96을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 뮤 추정에서의 표본 크기입니다. 연습 문제 4-11에 있는 문제고요.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얀지를 뽑아서 흰지를 뽑아 주사함으로써 새로 만든 약품의 반응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걸 이제 그 약을 주사하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실험을 해봤더니 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 즉 시그마가 12초래요. 12초를 알았대요. 평균 반응 시간 즉 x바에 추정 오차 한계가 즉 오차 한계가 d가 4초를 넘지 말아요. 4를 넘지 말아요. 신뢰 계수는 95%를 하래요. 그럴 때 몇 마리의 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n이 크거나 같다 제세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나누기 d의 제곱으로 유도가 됐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알지만 제수는 95%니까 1.96이고요. 곱하기 시그마는 10이고요. 그쵸? d는 얼마에? 4죠. 그쵸? 그곳에 빠졌네요. 제곱이 빠졌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곱 하면 34.6이 나옵니다. 34.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이 얼마? 35, 즉 35마리의 쥐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4-13에 있는 건데요. 하나 더 해보는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 추정에서의 표본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어느 농부가 재배한 호박의 평균 무게를, 호박의 평균 무게니까 X바죠. 호박의 평균 무게, 좀 뮤예요.를 조사해서 표본을 이제 뽑아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때 오차의 허용 한계, 즉 D가 0.1kg으로 한대요. 그리고 95% 신뢰 수준에서 한대요. 그럴 때 샘플을 몇 개는 뽑아야 되는가? 그럴 때 여기 호박 무게 표준 편차 즉 시그마는 2kg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예인데 n이 크거나 같다 제세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나누기 d의 제곱이잖아요. 제수는 1.96이고요. 시그마는 2고요. d는 0.1이죠. 그렇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제곱을 해야 돼요. 는 1536.6입니다. 그러므로 n은 뭐예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500
37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야 이런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주차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주에 있을 중간 테이크홈을 생각을 해서 검정까지는 진행을 제가 안 하고 통계적 추정에서의 마지막 단계 표본 크기 계산의 문제, 평균에 대한 것, 비율에 대한 것들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되는 예제를 3개 풀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 대한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오차 한계에 따르는 표본 크기의 계산의 문제를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9주까지 쭉 진행했는데요. 통계적 추정 부분까지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을 잘 소화해서 기술 통계부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픈북 어떤 자료든지 다 보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19일 날 중간 테이크홈을 여러분들 시간은 5시간 정도 줄 계획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해서 결과를 클래스룸에 공지되는 대로 거기에 이제 올리면 될 겁니다. 이후에 다시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9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